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네트워크 강성곤입니다.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지방살리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14조 원을 투입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인데 박기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비롯한 지역발전 정책을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일 것을 강조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에는 과밀화된 수도권도 살고 죽어가는 지방도 사는 공생의 길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규제는 대폭 풀고 대신 지방경제는 국토를 파헤치는 토목과 건설사업으로 살리겠다는 정부의 지방발전 대책, 과연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라디오 네트워크 어제 나온 정부의 지방발전 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과연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에 주승용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 어제 발표된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예, 어제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행여나했습니다만은 역시나였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앞으로 100조 원을 투입해서 지방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네. 사실 지난 9월 달에 한번 1차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 발표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껏 내놨던 정책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정책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난 뒤로 네. 지금 지방에 가려고 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고 또 지방으로 이미 이전한 기업도 수도권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마당에서 이 지역발전 정책이 그에 대한 부작용을 막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몇 번이나 이걸 발표한다 해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고민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이라면 4대강 살리기, 이건 뭐 그동안 계속 을 불러왔던 개우나 1단계 사업이 아니냐라는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동안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세제 감면 기간 혜택을 줬던 것을 다소 확대하고 낙후 지역의 입주 기업에 대해서 뭐 세제 감면이라든지 지방 이전 보조금 이 정도 제시한 것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 책 이후에 지방 이전을 포기한 기업들이 다시 입주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사실 의문이 가는 그런 정책 발표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핵심은 그 4대강역 정비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일자리가 그 19만 개 정도 늘어나고 물 문제 해결만이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럼 긍정을 하시나요? 4대강 정비 사업 계획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면서 1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그럼 이런 효과를 실제로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봐라 라고 했더니 사실 국토부에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5월 달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구체적인 증거를 못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제시한 그러면 전망치 이게 19만 개 일자리는 뭐고 23조의 그 생산 유발 효과는 뭐냐 했더니 한국은행에서 그 건설 부문의 산업 연관 개수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재정을 10억 원 투자할 때마다 16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투입 비용의 한 2.2배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낸다는 단순한 그 산업 연관 개수를 적용한 수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수치를 가지고 100조 원 내지 또 14조 원의 그 운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배에 와닿는 통계 발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궁금한 것이 이제 그 지방군권 균형 발전 얘기 나올 때마다 물론 이 참여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그 플랜을 많이 내놨었는데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그 참여정부나 국민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추진해왔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이건 다소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다가 지역의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미온적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도시의 완공을 해서 중앙부처를 일부 이전하고 또 혁신도시를 완공해서 175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또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기업 유치가 매듭지어진 뒤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돼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이걸 기본 원칙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지역의 어떤 발전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은 뭐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 지방발전이 이루어지고 후에 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뭐 세제 감면을 해주고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줘도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방에 내려가서 고작 그 세금 감면 받는다고 해서 지역으로 내려갈 기업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이 그동안 상당수가 수도권의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공장 증설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공장을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규제를 완화해줘 버리면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이번 10월 달에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해가지고 그 취득세 등록세까지 감면해 준다면 또 거기에서 증설을 해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토지 가치가 또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누가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철폐되지 않고는 지역의 균형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이유고요. 사실 그 10월 달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고 나서 지금 지방 이전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제가 지식경제부에서 자료를 얻어서 봤더니 대기업 SK케미칼 등 대기업 한 곳과 중소기업이 21곳이 실제 지방 이전을 포기하거나 축소했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호남권과 광원에만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영남이라든지 충청권이라는 받아보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지금 지방 이전을 포기하는 거죠. 지금 그 주 의원께서는 그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 모임의 의장으로 계신데 힘을 받는 것이 이제 자유선진당이라든지 민주노동당도 한 목소리로 이제 이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 해당 그 지자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입장이 미온적인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그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 모임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에 따른 규탄대회를 했을 때 그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여하기로 했다가 지도부의 그 요청에 의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지역 발전 종합 대책이 나오고 나면 그거 입장을 그 뒤에 밝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류해왔던 거거든요. 이제 어제 발표가 된 것에 대해서 지역 민심을 그대로 잇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과연 이제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지역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들러리가 될 것인가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철폐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되고,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지금 헌법에 명시된 지역 균형 발전에 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국회의원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법안을 강력히 저지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주 의원께서는 지금 지역구가 여수시죠? 그렇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그 건설 경기 살리는 것이 그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급선무기 때문에 네. 지금 호남 지역의 그 건설업체들도 이번 그 지방 활성화 대책을 환영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예, 오직 경기가 안 좋으면 물론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해서 환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까 그 19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4대강 정비 사업은 이건 분명히 대운하에 대한 1단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준설 사업이나 제방 사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건 그 인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장비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 일자리 창출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 오바마 당선자의 신뉴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뉴딜 정책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뉴딜 정책은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바마의 뉴딜 정책도 사회보장망 구축이라든지 그 노동자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한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의료복지라든지 그 노후된 학교 시설의 보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고속망 그 설비라든가 그러지 토목 건설 비중은 아주 작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부에서 발표한 이 4대강 그 개발을 본 말이죠. 예. 선도 사업 7개 지구를 이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영산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퇴적물 정비로 그 악화된 수질 개선을 급선무로 보고 있고 해서 이제 한평과 나주를 예. 이제 거점 도시로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영산강 백길 복원 사업은 우리 전남도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좀 정부가 이용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 어떤 면이죠? 지방의 시도지사의 건의가 강력함으로 이 4대강 정비를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로서 말만 바꿔서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지금 여론몰이식으로 지금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 영산강 백길 복원 사업에도 내년도 예산이 1,80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수질 개선에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준설 사업이라든지 관문 사업이라든지 제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칫 그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줬기 때문에 이쯤에서 대통령이 운하는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쭤볼 말씀이 좀 더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아쉽네요.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었습니다. 5시